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 50이 넘어서 초라해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간 뉴스 클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뉴스를 설명하는데요. 50 넘어 초라해지기 싫다면, 그리고 요즘엔 중년에 연애한다, 7억면 여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50 넘어 초라해지기 싫다면 6글자만 기억하라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문 자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었고, 특히 이제 저를 너무나도 이렇게 잘 대해주신 어머님이어서 그 인상이 너무 어린 나이, 그 기억이 너무 생생했는데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자리였죠. 그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옛날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 어머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는 얘기로 흘러갔죠. 30대 초반에는 서로 이제 처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어울리기도 했지만, 중간에 각자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사는 지역, 또 관심사,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못 봤었는데요. 여전히 시간이 흘렀지만 젊을 때에는 주로 새로 자기가 어떤 직장을 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샀는지, 아파트는 어떻다든지, 주식은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나이가 점차 50대 이제 중반을 돌아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벌써 50이 되었구나. 그리고 각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경우에는 벌써 2, 30년 넘게 고참으로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고, 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사람들, 여러 가지가 그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삶이 굉장히, 우리는 생각은 어릴 적하고 같은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누구나 이런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50을요, 지천명이라고 해서 자신의 천명을 아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요약했다라고 하는데,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알고 공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삶의 그 현장에 놓여진다면, 막상 그렇게 행복했을까라는 반문도 들고, 우리들이 가진 여러 가지 관심이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달리게 익힐 수도 있을 겁니다. 논어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읽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 메시지는 나는 나의 길을 걸어왔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기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왔을 때 그 길이 걸어올 길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시니어 삶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만나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보면 크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삶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전히 내가 관심이 있어서 뭔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 이제부터는 흐르는 대로 또 흘러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뭐 50이라는 낀 세대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날 그날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속에서 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관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할 때 50이 지천명이라고 했고, 그 지천명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최소한 어떤 길을 걸어야겠다. 나의 길은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의 어느 영역을 정해야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송기령 그 부사장의 어떠한 이러한 세상을 읽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강연이나 유튜브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정독해서 들어봤는데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변화하는 세상, 특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복잡계의 세상 속에서 그나마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사람은 젊은 세대건 나이 든 분이건, 특히 이제 80이 되셨건 90이 되셨건, 그분들의 삶은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요즘엔 중년이 연애한다입니다. 뭐 제목은 인생 즐기다 보니 어쩌다 싱글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일면 맞는 면도 있고 조금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저처럼 50대 정도만 되더라도 이런 경우를 뭐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싱글인 비율이 높습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제 친구 중에서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남자가 50세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15%에 달합니다. 여성인 경우도 10%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증가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벌써 뭐 어떠한 주민등록상에 40%까지 갔다라는 것은 최근에 뭐 20몇 프로 얘기하던 것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보면 상승 곡선이 너무나도 가파르죠. 무려 지금부터 한 15년 후만 되면은 남자의 30%가 50세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적인 결정적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가 생각할 것은 어떤 거냐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인환 연대 교수님은 과거엔 부모가 번 돈을 자녀 교육에 다 쓰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복지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부 안전망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4인 가구 귀족에 계속 예전의 틀에 막혀 있으면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런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세상, 특히 미혼이라든지 싱글이라든지 무자녀, 1인 가구 이런 증가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주어지는 사실임을 바라보고 여기에 맞춰서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 안전망, 우리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플랜카드를 주민자치센터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50대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현실을 알아야 그 실태를 알아야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연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우리에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 주에 꼽은 세 번째 뉴스는 7억 명이 여행한다. 뭐 7억 명이 어떻게 몇 명이야? 어떤 기준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속사를 보니까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가 약 7억 2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여행을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니어들의 여행 비중이 약 15%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나이가 들면은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특히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냐 하면 여행이라고 누구나 뭐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보니까 65세 이상 고미주 노년층은 연금의 수령액이 과거 노년층과 달리 많아서 소득 수준이 높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여행에 더 많은 지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도 당신들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 통계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집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연령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 시대 물론 흑수저 금수저 달리 있겠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그 50대는 다른 세대보다 더 여유가 있을 거고요. 지금 60대도 제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약 한 20에서 40% 정도는 상당히 그래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로 가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젊은 친구들은요, 매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행을 가는 그런 친구들도 늘어나는, 물론 뭐 배부른 소리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극화는 너무나도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시니어라면이라는 겁니다. 시니어라면 더 이상 근로소득을 만약에 얻을 수 없다면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집이라는 것을 주택연금을 하든 그렇다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일 거고 그것은 비단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에 것을 간다든지 간단하게 10,000원짜리 여행을 간다든지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쓰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요.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꼽았는데 50에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길이 무엇인지를 더 늦기 전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였고요. 두 번째는 그 혼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현실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시니어인 경우에 혼자서 스스로를 괴롭게 외롭게 만드는 고독으로 그 함몰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조금 배우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당신의 생각과 그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여행에 대한 설렘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삶에 대한 오늘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컨텐츠는 만들었는데 아직 업로드는 안 했는데요. 그 철가방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 노준시 감사님이 이렇게 컨텐츠로 소개해서 조만간 올릴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철가방 하시는 선생 이윤수 선생님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은 아주 고시원에 뭐 몇 평, 2, 3평 되는 방이었고, 그렇지만 그분의 수입도 굉장히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조조로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적은 돈을 모아서 기부를 꾸준히 하는 그러한 삶, 설계하고 삶을 살아가는 알차게 보낸 그런 꿈이 있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많고 크고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정 요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지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준을 맞추고 삶을 그 계획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꼽아봤는데요. 벌써 그 가을이 끝자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는데 또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점차 여행의 설레임이나 또 함께하는 설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전과는 달리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